자, 어제 이제 PNG 파일을 만든 거 연결해서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오고요. 이것도 역시 투명 배경으로 만들고, 투명 배경을 만든 걸 가지고 조금 이따가 이제 이미지 합성해서 실습하는 거에 또 예제로 활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어제 배웠던 거 중에서 이제 무언가를 추출을 할 때 우리가 뭐 사각형, 원형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추출할 수 있는 이제 올가미 도구를 사용을 했고, 어제 저장을 PNG로 했었던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활용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자석 올가미 도구라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걸 사용을 많이 안 하지만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다각형 같은 경우는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된 거는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선택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곡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릭해서 마우스 커서를 옆으로 좀 이동을 할 때 색상차가 큰 경우는 이 라인이 탁탁 붙어요. 자석처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내가 부분적으로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 툴을 사용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하고 간단한 게 많아서 일단 요 메뉴는 이렇다라고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게 보면은 불편해. 하다 보면은 중간에 내가 더블 클릭을 하면 점선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컨트롤 D 영역 해제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사용을 어떤 걸 많이 하느냐.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사용을 과거에 많이 했던 것들이고요. 지금은 밑에 보면은 너무 좋게 자동화로 선택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빠른 선택 도구라던가 뭐 개체를 선택을 해주는 거. 근데 특히 이 세 개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빠른 선택 도구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비교적 봤을 때 색감 차가 배경은 조금 단순하게 되어 있고 안에는 좀 색이 선명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선택을 배경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빠른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드래그만 해줘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색감이 비슷한 것들은 선택을 한꺼번에 같이 한 번에 해줘요. 그러면 나는 배경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 식물만 이동해서 갖고 올 거다라고 하면 영역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영역 반전. 근데 이 영역 반전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Shift, Ctrl I에 대한 거를 외워두면 좋은데요. 반전시켜서 내가 이것만 따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이거를 PNG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배경을 지워줄 거다라고 하면 영역을 배경으로 선택해서 배경을 지워줄 때는 백그라운드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경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레이어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딜리트 키 눌러서 배경을 지워줄 수가 있죠. 자, 영역에 대한 해지는 컨트롤 D 눌러주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이따가 이제 사용할 거라서요. 저장을 PNG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저장해서 이제 앞으로 빠른 선택 도구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사용을 계속 할 거예요. 자, 이 중에 투명 배경이 지원되는 PNG로 해서 완성 폴더에 이제 오늘은 7월 2일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이니까 01번으로 해둘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거대로 이름을 맞춰서 저장을 따로 해 놓으세요. 저장 눌러서 뭐 웬만하면은 그 용량에 큰 제한이 없으면 큰 파일 크기로 해서 저장을 해 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투명 배경으로 저장을 해뒀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배웠던 그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창문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합성을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바다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하늘 컬러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늘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했었던 이 빠른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만으로도 클릭해서 옆으로 그냥 선택만 해도 되게 손쉽게 선택이 되죠. 근데 막 정확하게 안 된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했으면 여기서 내가 Alt 같은 경우는 Alt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lt를 누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조금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은 또 다시 브러쉬 사이즈를 약간 줄여서 선택을 해주고 싶은데요.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물론 상단 부분에 뭐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손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는 엔터 옆에 위에 보면은 괄호가 두 개 있어요. 대괄호. 그, 자, 엔터 대각선 위에 대괄호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작게 해주는 거고요.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내가 클릭해주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건 다시 Alt키 누르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먼저 했어요. 여기 요 가운데도 해줘야 되겠네. 브러쉬의 쌀을 약간 줄여서 이런 부분은 Alt키 누르고 다시 아이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색감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요. 색감을 바꿔주는 기능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챕터 한 6인가 7에는 모든 다 그 색감 보정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미지 메뉴에 조정이라는 메뉴는 전부 다 이 색감 보정에 대한 메뉴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메뉴가 이 색조, 채도, 그리고 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U예요. 컨트롤 U. 눌러볼게요. 컨트롤 U. 웬만하면 이미지를 가리지 말고 보면서 내가 색감을 바꿔주고 싶다. 이제 그러면 색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면은 값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데 이 하늘에 대한 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한번 해줘 보세요. 나는 뭐 약간 조금 로맨틱한 핑크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 컨트롤 U는 뭐가 좋냐면은 색조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채도까지 흑백으로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채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거는 밝기도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밝기로 어둡게 해줄 수가 있고 밝기를 밝게 해서 아예 화이트까지 해줄 수가 있는데 나는 좀 약간 좀 밝은 톤의 약간 그런 핑크 노을이 지는 듯한 느낌? 핑크 하늘처럼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감으로 해보세요. 다 됐으면 컨트롤 D 눌러주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되지 않았지만 뭐 약간 화이트에 가깝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택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너무 크게 어색하진 않아요. 자, 여기다가 나는 뭐를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창문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건데요. 창문은 지금 보면은 이미 이 작업자가 추출하기 쉽게끔 나머지 배경을 흰색으로 만들고 창문 틀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은 이미 포토샵 편집이 되어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택을 먼저 흰색을 해주고 영역을 반전시켜주면 창문만 되는 건데 그런 하얀색을 선택할 때는 주로 어떤 걸 해주냐면은 자동 선택 도구라고 해서 요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허용치 값에 따라서 한 번만 클릭을 해줘도요. 선택이 한 번에 돼요. 그 같은 색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화이트잖아요. 화이트. 화이트 같은 경우는 허용치가 토로란스 값이라고 하는데 이 토로란스 값이 기본이 32고요. 내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화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 D 누르고 해지시켜서 허용치를 한번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화이트 있는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아까보다 훨씬 좁아졌다. 나는 그런데 안쪽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귀찮거든요. 컨트롤 D. 자, 컨트롤 D 눌렀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허용치 아까 10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인접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인접이라는 거는 체크를 풀어줘요.
그러면 내가 클릭한 화이트가 이 하나만 아니고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화이트가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이 안에 있는 모든 화이트가 다 됐죠.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약간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사각형 툴 눌러가지고 제가 Alt키 누르고 제거를 했어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옆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제가 Alt키 누르고 사각형으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수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돋보기 따닥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했더니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됐고 내가 가져오고 싶은 부분은 창문이에요. 그러면 영역을 반전시켜 볼게요. 선택해서 반전.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자 컨트롤 Z 할게요. 이 파일은 사이즈가 같아서요. 그냥 이 상태로 컨트롤 C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뭐 바로 이동해서 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제가 창문 틀만 가지고 왔고요.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줄게요. 자, 나는 이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을 화이트로 둘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질감을 입혀주고 내가 또 어떤 색감을 좀 넣어주고 싶어서 여기 부분이 살짝 뭐 약간 거슬리긴 하는데 어, 일단은 내가 다른 효과 준 다음에 효과 준 이후에도 마음에 걸리면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해줄 거예요. 어제 레이어 복사하는 거 단축키 뭐였었죠? 레이어 복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컨트롤 J. 네,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해 주고요. 자, 이 레이어는 그냥 잠깐 눈 감겨주고 위에 있는 레이어 2를 제가 어떤 질감이나 색감을 넣어주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색감 변경할 때 가장 활용을 많이 한다고 했던 기능이 컨트롤 U였어요. 자, 컨트롤 U 눌렀는데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이 화이트에 가까워서 색조를 내가 아무리 바꿔도 많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화이트에 가깝기 때문에. 화이트는 고유의 색이 어떤 컬러를, 개성 있는 컬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색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럴 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색조 채도의 기능에는 내가 임의로 어떤 색을 줄 수 있는 색상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화에 내가 체크를 해주면 얘가 임의의 어떤 컬러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미 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진한 색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밝기를 약간 어둡게 해주고 채도를 조금 높여주면은 좀 더 진한 색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언제든지 색을 내가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데 어떤 원하는 색으로 작업을 했어요. 나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좀 어떤 질감 같은 거를 좀 입혀주고 싶다. 이 색 이외에 나무 질감 같은 걸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 상태에서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포토샵이 그냥 막 종료가 되네. 혹시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요거 작업한 것처럼 같이 따라오면서 실습한 학생들 있을까요? 실습한 학생들은 오픈 채팅방에다가 실시간 실습이라고 한번 적어볼래요? 같이 내 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실습하고 있는 학생들은 오픈 채팅방에다가 실시간 실습이라고 적어볼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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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화면이 좁아가지고 노트북 요거 보면서 줌화면 보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노트북 실습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빠르게 그냥 빠르게 할게요.
다른 메뉴를 클릭을 했는데 요거는 좀 오래 걸려요. 한번 클릭하면. 근데 선택이 이제 개체에 대한 선택은 잘 되는데 얘가 자동으로 인지하는 그 속도가 있어서 좀 오래 걸리는데 포토샵이 과거보다 뭐 영상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도 원래 개섭을 했었고 근데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내가 이제 포토샵으로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막 다양한 이펙트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 수업이 재미있죠. 그렇지만 개체 선택 같은 경우는 클릭 한 번만 해도 되게 쉽게 한 번에 선택이 디테일하게 되긴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제 화면 보여요?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 컬러 바꿔주고 PC가 좀 버벅거리네요. 아이고. 이 개체 선택 같은 경우는 한 번 클릭을 잘못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나도 지금 또 영역 해지한다고 다른 데 클릭했더니 지금 또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얘가 또 인지하고 있어서 컨트롤 D 빨리 하고 다른 메뉴로 클릭할게요. 아까 제가 여기서 그 이제 자동 선택으로 할 때 아까는 내가 토로란스 값을 10으로 했잖아요. 그냥 30인 상태로 내가 인접 체크를 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밑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요거 체크 풀기 위해서 나는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요거 할 때 인접만 체크 풀고 그냥 허용치 32일 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영역 반전해서 이제 창문 틀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아까 제가 레이어 하나 복사했고 컨트롤 J 눌러서 그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내가 색상화라는 거를 체크를 해서 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약간 밝기를 좀 어둡게 했더니 채도를 약간 높이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했어요. 나는 좀 우드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한번 우드 해볼 건데 별로 안 이쁘면 원래 복사해놓은 레이어가 있으니까 우드 같은 경우는 채도가 좀 낮겠죠. 나무의 컬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해주고 싶냐면요. 질감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질감은 이 레이어에 우리가 어제 배웠었던 그림자나 뭐 이제 그런 효과 줄 때 또 뭐가 있냐면은 경사와 엠보스라고 해서 베벨 앤 엠보스라는 약간의 깊이감 같은 거를 주는 기능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자, 제가 경사와 엠보스를 눌렀는데 경사와 엠보스는 또 뭐가 있느냐? 여기 지금 보면 크기가 너무 커져 있어서 제가 크기를 좀 줄여보고요. 약간의 입체감 있는 느낌인데요. 외부 경사가 있고, 근데 얘는 외부 경사가 별로 안 어울려서 내부 경사도 있고요. 그냥 엠보스도 있고, 쿠션 엠보스라는 것도 있어. 쿠션 엠보스는 사실 이 상황과 맞진 않지만, 획 엠보스는 또 안 맞고,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부 경사라는 걸 했고요. 내가 약간 텍스처 같은 걸 입혀주고 싶어서 이 안에 보면은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를 클릭을 해주면 얘가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입혀지는데 이건 내가 전 시간에 했던 패턴들을 삭제 좀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패턴 다 등록하고 만들 건데 삭제하고 패턴 삭제하고
포토샵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 패턴이 있고요. 나무, 뭐 이런 나무들 별로 이쁜 건 없어요.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 불러오거나 새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뭐 새로 등록할 사람들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아직 지금 처음 한 사람들은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나무의 문양으로 할 건데 별로 이쁜 건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비율, 나무 그 패턴의 비율을 작게 할 건가, 크게 할 건가, 깊이를 좀 연하게 할 건가, 진하게 할 건가를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좀 자연스러운 거 있죠. 너무 이게 깊이가 너무 깊으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어색하죠. 그러니까 그래픽 편집은 항상 좀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깊이 같은 거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굳이 꼭 이쁜 패턴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골라보고 그나마 이 중에 이게 좀 나은 것 같다 싶은 걸로 여러분들이 좀 골라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물 세 번째 걸로 해주고요. 그리고 뭐 비율이라던가 깊이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 눌러서 합성을 해주고요. 이게 싫으면 원래 이게 사실은 이게 더 깔끔하죠. 그냥 사실은 뭐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는 화이트 느낌이 제일 좋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거 했는데요. 요걸로 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요거는 저장을 두 가지로 할 건데요. 포토샵 파일하고 JPG 파일 다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할까? 두 번째 거니까 7월 2일 02번 저장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PSD 파일 다른 이름 저장해도 되고 4번 저장해도 되고 해서 완성 폴더에 2번으로 해볼게요. 2번 7월 2일 두 번째 거는 PSD 파일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해보고요. 나는 여기 지금 하늘 선택하는 거 나는 시간 좀 오래 걸려도 내 PC는 노트북은 좀 사용이 좋다라는 사람은 요거 있죠. 개체 선택 도구. 요거 가지고 하늘 한번 클릭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얘가 되게 선택이 디테일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아니면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Shift나 뭐 Alt 눌러서 영역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 실습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는 내일 내가 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 자, 요거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강아지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제는 뭐 내가 이 아이의 바지 컬러를 좀 바꿔봐라 라고 하면, 뭐 마찬가지로 개체 선택을 해도 되고, 그냥 빠른 선택을 해서 드래그 해도 되고요. 드래그 해서 컨트롤 U 눌러주면 이제 색 바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바꿔보세요.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고 됐으면 컨트롤 D. 자,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강아지를 데려오고 싶은데 강아지 뭐 그 옛날에 강영욱의 걔는 훌륭하다에 보니까 얘는 좀 예쁜 불독인데 되게 무서운 불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서운 불독은 성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주인을 심하게 물고 막 강아지 두 마리가 있으면 막 형 불독을 되게 막 괴롭히고 막 그런 불독이 나와서 근데 이 불독은 좀 착해 보이네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뭐 잔디밭이 어느 부분은 좀 보송보송하게 부드럽게 되어 있고 어디는 선명하게 되어 있는데 선택 영역 자체를 수정하는 게 어려워서 그 마스크라는 모드를 좀 활용해 볼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 선택을 대략 이걸로 그냥 좀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물론 개체 선택을 해주면 되긴 하지만 정확도가 뭐 아주 좋진 않단 말이에요. 일단 내가 대략 했어요. 대략 했는데 이런 부분 정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도 내가 Alt키 눌러서 좀 빼줄 거고 Alt키 눌러서 좀 빼줬는데
뭐 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고 특히 이런 부분도 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자, 뭐가 있냐면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마스크라는 모드가 있어요. 퀵 마스크 모드. 이 퀵 마스크 모드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한 부분만 남아있고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 모드에서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귀를 좀 볼게요. 귀. 이 귀 있는 부분은 내가 이제 브러쉬로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과 화이트를 이용을 해서요. 브러쉬를 줄이는 거는 제가 이렇게 화이트로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화이트로. 화이트로 내가 색을 칠하면 얘는 이 부분은 선택 영역이라는 거예요. 화이트로 칠한 부분이. 그러면 여기도 내가 화이트로 칠한 부분, 이것도 내가 화이트로 마치 브러쉬로 칠하는 것처럼 이런 데가 좀 문제거든요. 자, 화이트로 칠하면 이렇게 되고 블랙으로. 이거 바꾸는 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알파벳 X 눌러도 바뀌어져요. 알파벳 X. 자, 블랙으로 제가 여기를 다시 브러쉬를 약간 키우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좋냐? 뭘 할 수 있냐면요. 브러쉬를 골라서 선택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브러쉬를요. 부드러운 것도 있고 선명한 것도 있거든요. 선택 영역을 내가 부드러운 것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잔디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좀 더 부드러운 걸 가지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다리만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도 어떤 부분은 선명하고 어떤 부분은 좀 부드러운 브러쉬를 가지고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너무 선명하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마스크 모드가 어, 정말 디테일한 선택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직업인 경우는 굉장히 유익한 기능이고요. 일반 학과생들은 아까 알려줬던 그냥 그 퀵 셀렉션 있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웬만한 거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마스크 모드 한번 해지해 볼게요. 자, 마스크 모드를 해지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여기가 지금 선택이 많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자, 이제 그러면 강아지만 제가 가지고 올게요. 이동 툴로 강아지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잔디밭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 볼게요. 자, 잔디밭 위에 얹혔더니 다리는 되게 자연스럽죠. 여기 물론 여기 지금 살짝 이 부분이 어색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꽤 자연스럽게 갖고 온 거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추출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경계 부분이 한 1픽셀 정도 약간 어색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닫을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색한 그 경계 부분을 깎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데가 약간 1픽셀 정도 깎아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레이어에 밑에 매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매트에는 가장자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저리 제거를 눌러주고 나는 한 1픽셀만 깎아주겠다. 그럼 1 확인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한 1픽셀 정도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1픽셀 정리를 해주고 강아지를 이렇게 대략 올려주면 다리가 진짜 자연스럽게 합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에서 요거는 그냥 제가 4번 저장해서 JPG만 할게요. 나는 원본도 있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원본 저장을 따로 해주세요. 자, 완성 폴더에 자, 요거는 3번 저장해 볼게요. 3번.
아마 지금 그 퀵 마스크 모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퀵 마스크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배경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선택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퀵 마스크 모드 같은 경우는 마스크 모드로 들어가면은 선택을 한 부분만 컬러가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까만색 브러쉬로 뭐 흰색으로 해볼까? X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럼 마스크 모드를 해제하면 그 부분만 선택이 되고 선택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기능이 이 마스크 모드예요. 마스크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운 사람은 이제 마스크에 대한 것도 앞으로 쭉 할 거니까 몇 번 더 하면 마스크는 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녹화 잠깐 중지하고요.